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우신영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국어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수업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중학교 국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중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수업 설계의 핵심은 공감과 소통이라는 인성 덕목을 문학 수업과 통합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인성 능력은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학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저마다 다른 해석의 차이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학생들은 문학 수업을 통해 같은 작품이라도 읽는 이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고 풍요롭게 감상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해석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으므로 결국 해석의 차이는 근거의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마다 해석의 근거가 다른 이유는 독자의 관심, 경험, 배경 지식이나 가치관, 사회문화적인 맥락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근거가 만들어내는 해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수정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학이 다양한 해석을 생산하는 소통 행위임을 안다. 둘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해석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다. 이 수업은 전체 2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만남, 소통, 내면화의 3단계를 통해 문학작품과 공감적 소통을 이루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시는 작품과 만나 주체적인 해석을 생산하는 과정이고 2차시는 자신의 해석과 타인의 해석을 경청하며 공감적 소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타인과의 소통 이후에 자신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본 수업 안내 영상은 실제 수업을 축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본 지도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시 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자신의 해석과 타인의 해석을 경청하며 공감적인 소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생각열기 단계입니다.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영화화한 작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포스터를 감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각자 소설을 읽으며 상상했던 인물이나 상황과 어떻게 같고도 다르게 영화에서 나타나는지 말해보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포스터를 본 후 자신이 상상했던 인물 상황과 영화 속 인물 상황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자유롭게 발표합니다. 학생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사람마다 작품을 읽으며 상상하고 해석하는 바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한편 학생들에게 익숙한 작품 중에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 다른 소설들의 사례를 찾도록 하고 원작이 어떻게 해석되고 변형되었는지, 그러한 차이는 왜 발생했을지 발표하도록 지도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학습 활동인 타인들의 해석을 경청하다 단계입니다. 모둠별로 지난 시간에 완성했던 원고지를 나누어 읽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에 조원별로 도출한 의미와 그 근거를 정리하도록 지도합니다. 즉, 다양한 해석이 발생하게 된 까닭을 생각해보고 각자 활용하고 있는 근거의 차이들을 검토하면서 조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서로 진지한 태도로 해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왜 같은 작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도출되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또한 작품 이해나 해석의 결과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빈약한 학습자가 있을 경우에 교사가 몇 가지 예시를 추가로 제시해주고 조별 활동에서 해당 학습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활동으로 전문 독자의 비평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흥미나 수준, 수업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학습자의 스키마와 흥미에 맞게 요약한 비평문 2편을 제공하고 진지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전문 독자들의 해석도 다양할 수 있고
단 하나의 정답은 없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두 편의 비평문에 나타난 해석의 관점 및 근거의 적절성과 의미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학습자 자신의 해석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학습자들이 전문 독자의 해석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비평문의 난이도 역시 학습자의 눈높이에 적합하게 윤문하여 제공합니다. 이때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시되는 비평문의 수는 2편 정도가 적절하며, 되도록 각 비평문의 해석적인 관점과 근거가 명확하게 대별되는 비평문으로 선택하여 해석의 비교라는 활동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학습 활동은 타인들의 해석과 나의 해석의 만남으로 공감적 소통의 인성교육 모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교사는 학습자가 해석 공동체와의 소통 후에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고 경청했던 모든별 소통 결과에 토대하여 1차 시에 작성했던 작품 해석의 결과를 일정 부분 조정하거나 변화시켜 보도록 지도합니다. 2차 시 학습지에 나오는 원고지에 다시 한번 소설에 대한 해석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작성한 해석의 예시입니다. 나는 이 작품의 의미가 한 사람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랑을 억압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때도 있었지만, 친구들의 해석을 살펴보다 보니 역시 이 소설을 사회비판적 작품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오키라는 서술자를 선택한 것만 보아도 이미 작가는 이 사랑을 그저 투명하고 아름답게 그리려고 마음먹었던 것 아닐까 싶다. 다음 학습 활동은 해석 공동체와 소통하기 이전의 해석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위한 해석 성찰일지 쓰기입니다. 해석 공동체와 소통하기 이전의 해석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해석 성찰일지를 쓰도록 지도합니다. 학생들은 타인들의 해석을 듣고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해석이 얼마나 더 넓어지고 깊어졌는지 확인하면서 해석 성찰일지를 작성합니다. 이 성찰일지는 그게 소통 이전의 해석, 소통 중의 해석, 소통 후의 해석, 활동에 대한 성찰의 흐름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입니다. 이번 차시에 활동한 내용들을 회상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활동 내용을 복기하고 활동의 의미에 대해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사는 타인의 해석을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대화 및 소통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학생들을 더 넓은 소통의 장으로 초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최종 해석을 온라인 카페에도 게시하는 과제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최소 2편 이상의 다른 글에 대해 댓글을 쓰고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에 대댓글을 쓰는 과제를 부여합니다. 이 과제는 교실 안에서 일어났던 해석의 공감적 소통이 교실 바깥에서 더욱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온라인 소통의 특성상 더욱 활발한 해석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카페나 기타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습자가 있다면 교내 컴퓨터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다른 학습자의 해석을 최소한 2편 이상 읽고 댓글을 쓰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해석에 대한 공감적 경청과 책임 있는 응답이 수행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정 댓글자를 정해주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읽으며 해석의 다양성을 만끽하고 해석의 소통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문학 수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단순히 해석을 잘하거나 잘된 해석들을 두루두루 비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학 작품의 해석 그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의 해석을 경청하고 그것에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해석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저마다 다른 작품 해석과 이로 인한 갈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해석의 차이와 갈등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거나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해석을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다른 해석들과 비교하며
각자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해석은 점점 심화, 확장됩니다. 한 사람의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이 모여 집단 지성에 작용하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인성 능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문학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듣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 바로 문학작품을 동료들과 함께 해석하면서 키울 수 있는 인성 능력입니다.